장애물을 극복하면 거기에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는 말은 한갓 착각일 뿐이다. 행복은 거기에 없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그는 지는 해를 좇는 자일 뿐이다. 타인의 인생 트랙 위에 서 있는 자에게 행복은 없다. 엄청난 노력 끝에 주어진 목표에 도달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결국은 황폐한 느낌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 그 행복은 어디로 갔을까? 그것은 애초부터 거기에 없었다. 사실 그것은 당신이 행복을 좇는 중에 펜듈럼에게 에너지를 헌납하도록 만들기 위해 펜듈럼이 만들어 놓은 헛개비다. 행복은 당신의 문을 통해서 당신의 목표를 향해 가는 동안에 온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 트랙 위에 자신만의 길 위에 있을 때 목표는 저만치 앞에 놓여 있더라도 그는 이미 행복하다. 이것이 삶이 소풍이 잔치가 되는 때다. 당신의 목표란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것은 일시적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기쁨을 가져다 주는 무엇이다. 당신의 문이란 당신의 목표로 인도하는 길이다. 당신의 길에서 당신은 열망과 열의를 느껴야 한다. 그 글에서는 모든 일이 쉽기만 하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당신을 황폐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늘 신명 넘치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늘 신경이 곤두서 있고 일에 신명이 나지 않고 목표를 향해 가는 일이 피곤하기만 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다른 누군가의 목표를 좇고 있거나 다른 누군가의 문을 통해 억지로 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다. 타인의 목표, 그것은 언제나 당신을 압박하여 일을 하게 만든다. 그것은 의무다. 타인의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은 언제나 힘겨운 싸움이다. 펜듈럼은 모든 사람이 큰 기계의 일부로서 작은 톱니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을 요구한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당신은 그 일을 계속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펜듈럼은 당신으로 하여금 어떤 일이든 그것을 이룰 유일한 방법은 열심히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고 믿게끔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굳센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자신을 이기고 만나는 장애물을 극복해야만 하고 물과 불의 시련을 거쳐 자신의 입지를 쟁취해야만 한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나약한 사람이라면 그저 분수에 맞게 입 다물고 조용히 살라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봤는가? 희한한 일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펜듈럼에게 충성을 바치느라 바빠서 말 그대로 쳇바퀴를 돌리는 다람쥐처럼 바빠서 자신과 자신의 영혼을 위한 시간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삶에서 진정 무엇을 얻고자 하는 의무는 삶을 짓누르는 그 모든 문제의 무게 밑에서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건성건성 급하게 지나쳐가 버린다. 그저 잠시라도 혼자 있을 장소를 찾아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새벽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라. 그런데 만일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것은 당신의 잠재 에너지가 극도로 낮은 수준임을 말해준다. 무관심과 좌절 상태는 그저 존재를 간신히 유지할 정도의 에너지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다. 그렇다면 당신의 에너지 보유량을 늘려야만 한다. 영혼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단지 당신에게 영혼의 목소리를 들을 기운이 없는 것일 뿐이다. 선택의 자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단순한 하나의 사실에 근거한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다. 필요한 것은 오직 가지겠다는 결정뿐이다. 싸움은 끊임없는 긴장과 몸부림과 단련을 뜻한다. 언제나 싸울 태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전사, 이 세상 어딘가에 자유가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보지 않는 자들의 행동이다. 그러나 그들의 오류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고 믿는 데에 있다. 그들은 평생 투쟁의 상태에 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싸움은 늘 나중으로 미룬다. 전사들에게는 그저 가서 자신의 자유를 갖는다는 것이 말도 안 돼 보인다. 그들은 이 일이 극도로 지난한 일이라서 오랜 세월 고통을 감수하면서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라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시킨다. 트랜서핑을 하는 구도자들은 자유를 얻기 위한 싸움에 끼어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인간은 현재에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이 곧 나아지리라는 환상을 갖고 있다. 일이 좀 더 나아지겠지 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평생이 지나가 버린다. 사실 기다릴 시간은 없다. 그러니 미래를 기다리지 말고 현재의 순간으로 그것을 가져오라. 바로 여기서 지금 당장 그것을 가지도록 자신을 허락하라. 당신의 목표가 지금 당장 이뤄지지라는 말이 아니다.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이 아니라 결정, 곧 가지겠다는 의도에 대해 말하고 있다. 가지겠다는 결정은 행동하겠다는 결정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담고 있다. 당신은 세상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싸움을 평생 동안 하고 있다.
그 싸움에서 많은 것을 얻었는가? 예컨대 지금 당신은 마치 고된 노역을 하러 가는 것처럼 지루하고 지긋지긋한 일터로 혹은 학교에 자신을 끌고 가야만 하는가? 당신이 그러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스키장에서 놀고 있거나 따뜻한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다. 아마도 그들은 마침내 싸움에서 이겨서 이제 삶을 즐기고 있는 걸까? 싸움의 참가자들은 대부분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스키장에 갈 돈도 저축하지 못한다. 당신이 1년에 며칠이라도 놀러 갈 돈을 저축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좋다. 하지만 그렇게 놀러 갔는데 날씨가 형편없거나 리프트가 고장나거나 나쁜 일이 생긴다. 모든 것이 너무나 멋지더라도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아직도 못하는 것이 많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끊이지 않는다. 이 며칠간의 잔치를 준비하는데도 얼마나 어렵게 돈을 벌어야 했는데 그 돈이 벌써 바닥이 나고 있다는 생각이 당신을 괴롭히기 시작한다. 기본적으로는 만족하지만 당신은 또 다시 우울한 현실의 일상 속으로 돌아가서 뼈 빠지게 일해야만 한다. 당신은 싸움에서 이겼고 그래서 마땅히 휴일을 즐긴다. 그럼에도 수시로 우울한 그림자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왜 그런지 아는가? 짧은 즐거움을 위해 얼마나 오래 일해야만 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이 가지도록 허락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자신에게 가지도록 허락하는 사람들은 싸움에 끼어들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더 나은 할 일이 있다. 예컨대 지난주에 한 행복한 부부는 스위스의 스키장에서 놀고 있었다. 그것은 잔치였다. 모든 잔치에는 끝이 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끝내는 방식이 다르다. 이제 이 부부는 다음에는 어디로 놀러 갈지를 가지고 다투고 있다. 남자는 오스트리아 쪽 알프스로 가자고 하고 여자는 프랑스 쪽 알프스로 가자고 한다. 당신은 이것을 실없는 코미디처럼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들에게서는 이것이 진지한 문제다. 이것은 가지려는 준비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느냐 하는 데서 오는 차이다. 당신은 잔치를 위해서 1년을 또 죽어 지내야 하지만 그들은 일주일 후면 새로운 잔치를 열 것이다. 합리적인 마음이 흥분한다. 웃기지 마. 사실 그들은 부잣집에 태어났고 나는 돈을 벌어야 하잖아. 그러지 않으면 돈이 어디서 나온단 말이야? 돈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말라. 싸움을 멈추고 가지도록 자신을 허락하면 외부 의도가 원하는 것을 얻을 길을 찾아준다. 지금 당장 내가 그것을 증명해줄 방법은 없다. 당신이 직접 시험해보라. 지금 이 순간부터 가지도록 허락하나. 주저하지 말고 무조건 가끔이 아니라 언제나 말이다. 즉석의 결과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가지도록 자신을 허락하기를 계속하다 보면 어느 멋진 날 사람들이 기적이라 부르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미 가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은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당신은 슬라이드를 가지고 작업해야 한다. 당신의 마음은 현실을 걱정하고 목표를 이룰 방법을 놓고 고민한다. 그러나 그것은 싸움의 길이다. 그것은 당신을 아무데도 데려다 주지 못한다. 그 길에 있는 동안에는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할 것이고 늘 쪼들릴 것이다. 돈이 아니라 가지겠다는 결정을 벌어라.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듯이 거기에 주의를 모으면 당신의 문이 열릴 것이다. 목표에 이르는 방법은 스스로 나타날 것이다. 이 자유가 당신의 머리를 돌아가게 만들어준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선택을 내리고 가질 준비가 된 것만을 가진다.